자, 여권에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고 있는 두 사람, 이재명, 이낙연 이 두 후보인데요.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이 광주 전라 지역, 호남 지역의 지지율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 이게 조금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7월 둘째 주에 이 광주 전라 지역에서 43.7이었는데 7월 넷째 주에 나온 조사는 30.7입니다. 1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1.5면 많이 빠진 거겠죠. 예. 이낙연 전 대표는 28.1이었는데 2.6%포인트 올라서 30.7, 32.2 대 30.7,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바짝 붙어 있는 겁니다. 자, 하 기자. 이 이재명 지사의 호남지, 이거 11.5면은 좀 많이 빠진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호남 사람이니까, 제가 고향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호남 지역은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남에서도 한번 꼭 대통령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호남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밀어주자,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과거 조금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꽤나 많은 지지율을 사실 호남에서도 갖고 있었거든요. 호남에서도 이 지사가 많이 앞서 있었죠. 지금 약간 높잖아요.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높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태인데 다만 이제 저기 백제 발언은 저는 이재명 지사가 어떤 뜻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를 어떻게 호남 사람들은 받아들이냐면 야, 호남은 그러면은 어느 경우에도 호남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은 될 수 없다는 얘기냐. 호남 후보 불가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백제 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오면 확장성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도 안 된다. 이런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결국 거기에서 사실은 지금 많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자기 발언이 만약에 어떤 뜻으로 시작을 했는지 그게 지역색을 타파하자라는 뜻으로 처음 시작했는지는 모르더라도 실제로 느끼는 거는 호남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는 좋은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백제 발언 이른바 이것은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나는 그게 지역주의를 주장하거나 호남 불가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에게 덕담을 해준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너무 지금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죠. 어쨌든 호남 지역의 지지율 추이를 보여드렸고 이재명 지사가 나흘간 전국 U자형 순회를 한답니다. 사실 이 지사는 아시겠지만 현직 경기지사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이렇게 다니는 게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금요일 휴가까지 내면서 지금 전국을 순회한답니다. 근데 약간 U자형으로 돈대요. 대구, 울산부터 시작해서 여기 창원, 부산, 전주, 전북, 대전, 충청 3박 4일. 근데 우리 유 교수 보시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전국을 순회한다. 약간 지지율도 약간 여러 가지 이런 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전국을 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30%를 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20%에 아직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거. 그걸 어떻게 올릴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캠프 차원의 고민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지사가 아까 호남에서 지지율이 빠졌다는 거가 이제 여론조사에 나왔는데 또 다른 점들은 전국 지지율은 안 빠졌다는 거죠. 골고루 이재명 지사가 전국에서 지지율을 받고 있다라는 거. 이게 또 이재명 지사의 어떤 강점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턴으로 돈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들을 끌어올리고 더 30%를 넘으려고 하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아마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큰 그림의 공정성장을 얘기했지만 큰 그림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좀 훨씬 더 상회하는 지지율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게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이제 전국을 돌잖아요. 그러면 이 지사가 지금 경기지사인데 경기도청을 비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비운 자리를 누군가 오늘 딱 파고들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경기도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좀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지만 다른 공직자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 변호사. 이재명 지사가 도청을 비우자 오늘 바로 이낙연 전 대표가 도청을 찾았어요. 네. 사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리스크를 계속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과열 양상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이재명 지사에게 그래도 팩트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2004년도 이제 음주운전 논란 같은 거. 아하. 이제 음주운전 논란, 예를 들어서 관악 캠퍼스에서 그 사회과학대에서 이제 한 학생이 질문한 것도 이렇게 돼봤거든요. 예. 저 음주운전 전과 있는 분이면은 이거 저기 대선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콕 찍어서 무슨 죄가 있으면 나가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격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약간? 거기다 지금 형수 욕설 문제나 음주운전 경력 논란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 관련해서 계속 이슈화 되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부담되는 거고요. 예. 저런 부분들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고 이낙연 전 대표나 다른 쪽으로 지지를 옮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대표가 어찌 보면 약간 약한 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부분에 대한 집중 공략을 한 것 같습니다.